주인공 바뀐 김오수 청문회.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 후보자는 뒷전이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김은미 기자. 네. 지금 키워드도 있지만 주인공 바뀐 김오수 청문회. 주인공이 왜 바뀐 거예요? 네, 어제 주인공은 당연히 김오수 후보자죠. 하지만 김오수 후보자가 아니라 이 여야 의원들 상당한 다툼의 장으로 변질됐습니다. 어제 대체 어떤 일이 있었었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왜 다른 상대당 의원을 그렇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려고 합니까? 김남국 의원님 누가 오해를 합니까? 누가 오해를 해요? 여기 김종민 의원도 가만 계시고 우리 소병철 의원님도 가만히 계시고 아무도 오해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원 생활에. 아시겠습니까? 난 진짜 김남국 의원을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두 분 의원님. 의원님들. 김남국 의원 그만하면 됐어요. 질의 좀 할게요. 그 입장에서는 뭐 누가 오든 간에 다 가능하니까 문제는 없는 이게 거예요. 정관의 힘입니다. 국민의 그런 그 기대와 헛된 기대를 이용하는 정관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영민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고 아까 유상봉 의원님 띄우신 PPT에도 제 얼굴이랑 이름이 그대로 박혀 있더라고요. 그것이 동료에 대한 예의를 먼저 안 지키신 거 아닙니까? 조수진 의원님 툭하면 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뜬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 없고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표현을 앞으로 좀 정제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예.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정의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의원들의 싸움 먼저 김남국 의원이랑 조수진 의원이랑 이제 민주당 김남국 의원,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먼저 한판 붙었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조수진 의원이 어제 참고인으로 나왔던 서민 교수한테 뭐 이런저런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뭘 몰아갑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엉뚱하게 몰아가려고 합니까? 오히려 당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싸움이 번진 건데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김용민 의원이랑 또 조수진 의원이랑도 또 이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네, 먼저 이 김용민 의원 법조계 정관예우를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 사례를 들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상범 의원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상당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같이 항의하는 조수진 의원이 자꾸 이제 뭐라고 항의를 하니까 김용민 의원이 눈 그렇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으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하십시오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감정 싸움으로까지 좀 번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결국 보신 것처럼 어제 청문회 정회됐습니다. 자, 진짜 이 여야 의원들 싸움하는 모습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김오수 후보자 모습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군요. 네. 그런데 김 기자, 보통 네. 이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 이렇게 말싸움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어제 말싸움은 여기 법사에서 끝난 게 아니라면서요? 네, 어제 이 청문회가 정회가 되고 난 다음에 원래 정회를 시키는 이유는 좀 다소 감정을 가라앉히고 잠시 뒤 좀 다시 좀 시작을 하자, 차분하게 좀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자라는 그런 취지인 건데 이 정회가 된 다음에도 이 김남국 의원 이 야당 의원석으로 막 갔습니다. 이제 뭐라고 이제 항의를 하려 갔었던 건데 이 김남국 의원이 항의하러 가는 걸 여당 의원들이 말리고 이제 보좌진이 말려서 이 물리적인 충돌은 없는 줄 알았었는데 네. 이 김남국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조수진 의원이 내 팔을 잡아서 내가 멍이 들었다라고 이런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에 따르면 물리적 충돌이 없었는 줄 알았는데 결국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문제는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계속 대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정회하고서 다시 청문회를 재개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었어요. 지금 질의를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정회가 됐었던 건데 결국 어제 서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정 시간을 넘겨서 자동 산회됐습니다. 자동 산회됐군요. 그리고 윤지영 기자, 어제 네. 청문회에 조국 흑서 공동 집필 했던 서민 교수가 참고인심으로 참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이 조국 백서 집필한 사람이에요. 두 네, 사람 맞습니다. 별일은 없었어요.
네, 두 사람도 어제 신경전이 상당했습니다. 이 서민 교수가 조국 사태로 내로남불 현상이 자리 잡았다라면서 이 비판을 내놨는데요. 그러다가 이 김남국 의원을 저격을 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이제 국회의원, 어떤 여당 국회의원 한 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날선 비판을 많이 했던 이유는 어떤 특정 정치, 특정 세력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한다. 이제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분이 또 나이도 젊은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선, 3선 뭐 하고 그러려면 조금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비판을 한 것이지 뭐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정 있는 비판이었고요. 네, 조국 특사를 같이 네. 다른 필진과 제작을 하셨는데 네. 진중권 교수님도 확인하셨나요?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저희 국어 국서를 쓰고 인쇄를 나눠갖고 행복하게 헤어졌고요. 전 치 선생님 존경한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디테일에 약하고 뭐 그래서 선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저 선동가라는 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서민 교수가 얘기한 그분, 네. 이 비판, 애정어린 비판의 대상이었다는 그분이 바로 김남국 의원입니다. 네. 이 발언을 하자 김남국 의원이 즉각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할 말 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더니 김남국 의원이 이 근거나 전문성 없이 참고인 입을 빌려서 정부 여당에 대해 떠도는 이야기를 비난 용도로 하는 건 이 적절한 질의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고요. 이 그러더니 진중권 전 교수를 소환을 했습니다. 이 최근에 진 전 교수가 이 서민 교수를 향해서 선동가가 다 됐다라는 비판의 메시지를 전달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 요즘에 화해는 했냐라고 물어본 건데요. 서 교수 여기에 지지 않고 저희는 비즈니스 관계다. 조국 흑서 인쇄 나눠갖고 행복하게 헤어졌다. 그리고 선동가라는 말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응수했습니다. 그 이거 듣고 뭐 아까 진중권 전 교수 얘기도 나오는데 진 전 교수는 별 얘기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뭐 별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 의원님, 지금 주제가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김오수 후보자에 대해서 한마디 안 했어요. 그만큼 어제 청문회 주인공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 청문회 어떻게 보세요? 참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장면이고 국회의 권위가 추락하는 그런 현장을 보여준 거죠. 사실 어제 뭐 한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한 5시간 정도가 아예 진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끝내는 과정도 그냥 박주민 의원이 아까 그 정의하겠습니다 하고 그걸로 그냥 끝이거든요. 네. 그냥 청문 자체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국회의 이 일정 자체를 진행하는 것이 파행적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렇죠. 그만큼 현재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이 초선 의원들이 저렇게 말싸움, 그것도 이 수준 낮은 말싸움을 저렇게 이 영상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보여드리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은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상대 당을 비판하고 상대 당과 관련된 어떤 이제 이 꼬투리를 잡는 그러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기에서 정말 국민을 생각했다면 서로가 지금 여야가 저 일이 끝나고 나서 사과하세요. 국민의힘에서는 먼저 민주당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사과하세요. 라고 얘기했고 민주당에서는 조수진 의원 사과하세요. 근데 서로 아무도 사과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냥 12시에 끝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국민을 생각한다면 여야가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도 다 초선 의원들이에요. 네네. 예, 초선 의원들이면 사실 과거에는 새로운 정치, 그리고 새로운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이 초선 의원들인데 네. 지금의 몇몇 초선 의원들은 오히려 정말 이 여야 간의 갈등을 더 부추기고 국민들의 마음을 머리를 돌려버리게 하는 그런 어떤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참 정말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도층의 마음들이 점점 정치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좀 가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집권 여당 의원들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이 더 있습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진 집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뭐 좀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물론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권당 의원들은 그것을 정말 책임감 있고 무게감 있게 얘기를 해야 집권당의 권위도 살고 그것이 또 정책의 신뢰를 연결해서 정책의 힘을 갖고 굴러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집권당의 몇몇 의원들은 더 그런 갈등을 부추기는 이 의정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뭐 지지 세력은
뭐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상당 부분 중도층의 마음을 떠나가게 할 수 있다. 특히 집권당 의원들은 이런 부분에서 더 좀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국회에서 이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전임 검찰총장이죠. 이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여당이 야당 유력 주자인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걸까요? 김원민 기자.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 전 총장 무슨 파일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바로 송영길 대표가 직접 얘기를 한 건데요. 송영길 대표가 대체 어떤 파일을 준비를 한다는 건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의 수많은 유루진부터 사건에 대한 파일들을 다 지금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윤석열은 8번 고시 떨어지고 9번째 하게 있지만 송영길은 한 번에 붙었던 사람이 변호사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머리도 더 크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당히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저 하나씩 제가 자료를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 보신 저 영상, 네, 그제 이 개국본이라고 하죠.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옹호했었던 이 그쪽 편을 들었었던 개혁국민운동본부의 집회가 어제 그제 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렸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7시 송영길 대표가 이제 나와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내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해서 여러 사건 파일들을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나는 사시도 한 번 해보고 머리도 더 크고 뭐 아무튼 내가 윤석열 전 총장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이제 자칭 나는 윤석열 전 총장의 고향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모략 그리고 권모술수의 구린내가 풍긴다면서 사시도 한 번에 패스하고 머리도 큰 분 좀 적당히 하십시오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자, 그럼 이동석 기자, 이 송영길 대표 발언에 대해서 혹시 윤 전 총장 측 입장이 있을까요? 네,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두려울 게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두려울 게 없다고요? 네, 공격거리가 있을지 모르겠다.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뒤틀고 부풀리는 식이라고 예고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탕, 3탕을 하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또 다른 측근은요. 진짜 한 방이면 적시에 터뜨리는 것이 진짜다. 미리 예고를 하는 걸 보면 볼품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윤 의원님, 집권여당 대표가 야권 주자에 대해서 뭐 체크를 하고 있다, 파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글쎄요. 그런 의미로 아까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 시절 또는 뭐 군사독재 시절 이럴 때 이렇게 공작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치 마크에서의 작업들이 있었죠. 네. 이제 그럴 때는 사실 언로가 막혀 있었고요. 지금은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파일을 차곡차곡 쌓아놨다. 그럼 그걸 나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이 정치에 이제 진입을 하겠다고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면 그때 가서 파일을 터뜨리겠다? 이제 이런 의미 같아요. 네. 근데 정말로 그분이 정치 지도자로서 흠결이 될 만한 내용이라면 지금 뭐 꺼내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게 정말로 치명적인 흠결이라면 국민을 위해서도 오히려 그게 더 낫고 또 윤석열 총장 본인에게도 뭐 미리 그렇게 제동이 걸려진다면 나을 수도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 아까 뭐 익명의 측근이 별로 한방인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인데 저는 뭐 내용 여부는 이미 뭐 많은 거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윤우진이라는 분 이름도 있는데 거기가 뭐 형제간에 윤대진 전 검사장과 뭐 아마 세무서 있었던 형제 그래서 뭘 봐줬다 뭐 이런 거고 또 한간에는 윤 전 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지금 나도는 것 같고 이렇게 지금 조금씩 윤 전 총장의 약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송영길 대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의 입에서 나온 얘기로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런 얘기를 더군다나 아까 말한 무슨 개혁 국민운동본부라는 그 집회 현장에서 가서 한 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어울리지 않는 거고요. 결국 지금 윤석열 총장 뭐 좀 이따 우리 또 다루겠습니다만 자꾸 지금 정치 진입 시점을 공식적인 개시 시점을 늦추고 또 공개적인 선언도 하지 않고 그러나 5.18 관련 메시지도 내놓고 또 측근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반응을 내놓은 걸 보면 정치를 분명히 하긴 하겠다. 그러나 다시 곰곰이 따져보면 정말로 본인이 계속 주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분석에 오히려 더 귀가 좀 기울어져요. 자, 이동석 기자.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아직도 안개 속이잖아요. 윤 전 총장 등판 시기. 그런데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도 나와요. 6월 6일 현충일 맞아요? 일단 맞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충남에 위치한 현충사에서 시작할 것이란 보도가 어제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었죠. 그렇죠. 이에 대해 현충사 참배 이후에 광주로 이동해서 5.18 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맞다면 그야말로 윤 전 총장의 행보는 광폭 행보로 저희가 풀이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희 프레스룸 취재 결과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자서전과 관련해서는요. 출판사까지 정해진 걸로 안다. 출판 기념회와 같은 행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다음 달 저서를 출판할 예정이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거든요. 현재 집필 마무리 단계에 나섰다고 한 언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윤 전 총장 측은 일단 자서전 운운하는 기사는 근거 없는 오보다. 그러면서 확대 해석을 현재 경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측 손경식 변호사 현충사 얘기, 자서전 얘기 전부 근거 없는 오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 지금 윤 전 총장 자맹기를 길어지는데 근데 내부에서도 입장이 조금 바뀐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요즘 나오는 보도마다요.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 행보 조만간 시작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윤 전 총장은 더 이상 숨어 지내는 걸 그만하고 싶다는 보도부터 해서 자유롭게 만나고 싶었던 분들을 만날 것이다. 이런 의사를 피력해왔다는 말까지 현재 윤 전 총장의 행보를 둘러싼 얘기는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건 윤 전 총장이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건 확실해 보이는데요. 야권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결단을 내리게 된다면 윤 전 총장과 인연을 맺기 위해서 의원들의 행보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고요.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세는 분명하다는 얘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그러면 이 윤 전 총장 이 자맹 왜 이렇게 대체 길어지는 거예요? 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윤 전 총장의 한 지인은 이 후임 검찰총장이 오기도 전에 정치 행보를 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맹을 끝내는 데는 조금 후임 검찰총장도 정해지고 뭐 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반응인데요. 다만 진중권 전 교수의 경우에는 더 늦어지면 안 된다라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진 전 교수는 윤석열이 대권에 도전할 뜻이 있다면 자신의 메시지를 내놓을 때가 됐다라면서 이 더 늦어지면 피로도가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김은미 기자. 지금 국민의힘 당권 도전하는 나경원 전 의원, 윤 전 총장하고 직접 소통한다면서요? 네, 지금 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너도 나도 내가 윤석열 전 총장 데리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경원 전 의원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의원께서도 본인만의 또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도 있고 보관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걸 굳이 나만이 소통의 창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네. 그런 정도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고서야 당대표의 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의 후보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두루두루 다 접촉하고 네. 또 두루두루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윤석열 총장과도 직접 소통을 하셨습니까? 그 총장에서 그만둔 이후에 네. 직접 소통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거기까지만요.
네, 지금 들어보시면 너도 나도 지금 친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나는 직접 소통했다. 내가 더 친분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나경원 전 의원이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국민의힘 당권과 관련한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